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달여 만에 지금 하고 나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그리고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적 핵무장론을 펼치고 계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오늘 상황만 좀 보더라도 김정은이 북한군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미사일의 최종 조립을 거의 마쳤다 이런 보도가 난 것을 보면 북한이 쏘겠다고 한 시기가 8일부터 25일인데 설날 직후에 바로 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뭐 쏜다면은 쏘는 건데 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려 있다. 예. 그게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조금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핵이나 미사일은 전략 무기거든요. 예. 그 전략 무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략적으로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술적으로 했어요. 네. 전략에 전술적으로 대응하면 뭐가 안 맞죠.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러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유엔의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북한 체제 생존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그 방법은 유엔의 제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의 제재는 실효가 없다는 게 이미 지난 30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이 있으므로 예. 유엔의 제재는 미국이 입안을 하고 중국이 결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움직일 수 없는 한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은 이전부터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특히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상당수 어떻게 보면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또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과연 당해야 하느냐 그런 주장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4차 핵실험을 하니까 또 수사폭탄이라고 뭐 거짓말이 확실한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실감을 느끼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핵무기가 발명돼 가지고 사용된 이후에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중인 적이 핵을 가졌는데도 상대방이 핵을 갖지 않고 완전히 핵 앞에서 무장 해제된 상태다. 그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핵이라는 것은 장사포와 달라가지고 국가 생존과 국민들의 목숨과 관계된 겁니다. 소위 민족 공멸의 무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 맞고 반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한 방 맞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민족 공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민족 공멸은 우리가 유대인 처지가 될 판이에요. 김정은이가 유대인 처지가 될 거라는 것은 어떤 어디로 뛸지 모르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민족적 재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 공멸이죠, 이게. 특정한 몇 사람은 군인만이 죽는 게 아니죠. 그럼 문제는 북한, 그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위적 핵무장론이라는 것은 아주 점잖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살아야 된다.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몽둥이로는 안 된다. 우리도 권총을 들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 한국에서 뉴스가 된다는 게 이게 뉴스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칼럼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이제 칼럼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조 대표님 말고도 김대중 고문 같은 경우가 우리는 북한 하는데 우리는 왜 핵 결단을 못 하는가 이러한 칼럼을 최근에 또 하나 썼을 거.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제목을 북핵 앞에 발가벗고 서 있으라는 건가 이제 이런 주제로 입장이 본인이 확실히 저희 시사큐에 나와서도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장을 한다라는 게 사실 조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다음에 미국과 한 약속 1991년에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성급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에 맺어지고 다음에 92년에 이게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파기하지 않는 한 이건 핵무장이랄까 다음 핵 프로그램을 가지는 걸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과연 파기할 용기가 우리 정부에게 있을 거며 또 이거를 파기했을 경우에 그 후과라 그럴까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국제정치적인 이익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도 합리적인 반론 아니겠습니까? 핵 개발한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핵 개발을 막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도 네. 북한처럼 체제의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 가지고는 안 돼요. 예. 판을 깨야 됩니다. 이 네. 판은 어떤 판이냐? NPT 체제, 네. 핵 비확산 조약, NPT 체제. 그다음에 육자회담이라는 또 판이 있습니다. UN 안보리라는 또 판이 있어요. 예. 여기에 맡기고 우리는 구경꾼처럼 중국과 미국 유엔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이런 비겁한 자세로 30년 동안 지내다가 네.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은 안 돼요. 한반도에 핵게임이 일어났습니다. 예. 핵게임의 규칙은 뭐냐? 딱 북한이 주도해요. 네. 그럼 중국이 그 북한을 말리는 척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이 핵게임의 규칙을 깨려면은 예. 한국이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 네. 한국 다음에 다급한 게 일본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예.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 모섬 노예 비슷하게 국인군 비슷하게 하니까 방법론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딱 하면은 자, 이스라엘, 파키스탄, 예. 인도 핵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 세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매년 몇십억 달러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 인도는 미국과 친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니, 이 세 나라가 핵 개발해가지고 손해본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저는 미국에 상황이 비해서? 그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이제 4년 가까이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또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과 또 동맹의 파기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G20 국가에 포함된 걸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G20가 아니라 G13, 그러니까 13개의 괜찮게 사는 나라들로도 만들 수가 있고 했는데 그게 된 것은 철저히 부시 대통령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이었고 또 반대적인 사례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오바마가 추진한 TPP에 대한민국이 창립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결과를 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고 앞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한미동맹이라고 볼 때 과연 미국이란 나라와의 관계를 모든 걸 헝클어뜨리면서 우리가 핵무장하는데 할 그런 이점이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미국의 핵우산은 반은 찢어졌습니다. 핵우산이 작동했으면은 예.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그러면은 나머지 찢어진 핵우산으로 5천만 국민들이 살 수 있느냐? 예.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망한 나라 있잖아요. 월남이잖아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생존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네. 휴전 협상할 때 북진 통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요새 말하는 핵무장론하고 비슷해요. 예. 왜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느냐?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다. 미국이 네. 한국의 이익을 팔아먹고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북진 통일론을 딱 주장하면서 이게 공갈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공포로를 석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이다. 달래는 촬영원에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예.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국민투표도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말리겠죠. 저 역시- 말리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고자세로 요구할 게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저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자기들 목숨처럼 지켜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20세기 초반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그 당시 헌시짝처럼 버리려고 했던 것과 다음에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에치스라인의 문제점과 그런 걸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2시간 내에 예. 핵 무기를 탑재하고 북한에 가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전폭기 앞에서도 저는 서본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미국을 어떻게든 유사시에 그 2시간 내에 이 김정은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자꾸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핵무기 프로그램을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핵우산인데요.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야 돼요. 우리 5천만의 국민을, 예.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미국의 선의에 맡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론이라고 할 때 네. 여기에 우리가 핵을 만드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을 한국이 공동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토 국가 중에 이 5개 나라가 예. 미국과 핵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네덜란드인데 거기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는 그 나라와 공동 운영합니다. 예. 전시에 평시에는 미군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미국이 아마 그런 제안을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나토에 있는 즉 핵 공유 제도, 예.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핵무기를 네.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우리가 굳이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가능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총체적인, 네. 핵무장을 저도 해야 거기에는- 된다는 주장을 해야 미국이 눈을 깜짝하겠죠. 네. 지금 핵우산 뭐 확장된 억지력 그게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그 말씀에는 정말 공유를 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예. 다음에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좀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진 공기처럼 그렇습니다. 익숙해진 예.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일본은 지금 한국보다는 훨씬 더 원자력 기술하고 앞서 다음에 있죠. 예.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하룻밤새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핵무장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을 긴장시키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도 좀 가서 뭔가 유사시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조금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전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핵폭탄 사실상에. 만들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단계로도 가야 돼요. 네. 그 단계로도 충분하지는 않죠. 그 이상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핵무장론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예.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드골이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힘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 통일론으로 한미동맹을 만들어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6대 수출국, 세계 7대 무역국가 아닙니까? 예. 이런 나라가 우리 경제력의 44분의 1인 깡패 김정은이한테 31살짜리한테 우리의 안전이 노출된 그리고 일본까지 세계 제3대 경제국인 일본까지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지구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국의 몸값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보다 못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 국가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은 눈 감아주고 밀어주는 거죠. 예. 정리하면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하자는 대로
미국에 좀 끌려가지 말고 미국 너무 믿지 말고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그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미국을 좀 끌고 가서 우리가 좀 활용하자. 저는 그렇게 여기 말씀을 이해했는데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동의합니다. 이것은 외교관한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네. 군인한테 맡겨놔서도 안 돼요. 예. 이것은 위대한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승만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 예. 국민들의 여론, 압도적 여론을 딛고 국가 생존을 걸고 이 한반도의 핵게임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핵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 오늘 한반도의 최근의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